삼내 나라슈퍼 사건. 이 사건에도 저를 감동시켜 주신 이 사건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안다면은 다들 이 사건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셨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 사건 속에 두 분의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삼내 나라슈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21년 됐네요. 1999년 2월 6일 전북 안주 삼내 한 슈퍼에 3명의 강도가 들어가서 현금 그리고 폐물을 훔쳐 나왔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질식사했습니다. 강도 치사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3사람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풀려난 진범이 3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게 부산지검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실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요? 검사 앞에서 자백까지 다 했었어요. 진범이? 진범이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지만 이미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수사를 이제 바로잡기는 어렵다고 그 당시에 봤던 것 같아요. 진범이 잡아뗀 것도 아니고 내가 진범이요 했는데도 예. 진범도 어이없었겠다. 풀어주니까. 그게 이제 뭐가 중요한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범이 그냥 덮어버렸죠 사실. 진범 풀어주고 사람을 죽인 진범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만기까지 복역하게끔 만든 사건이 삼내 나라슈퍼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사건 이제 재심을 통해서 2016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근데 그 재심과 무죄 판결 그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언론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유가족이 현장 검증 과정을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재심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강제로 시키거든요. 때리기도 하면서. 앉아 앉아. 빨리 물 카트에 공지 됐으니까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너가 이렇게 있어. 그래. 이게 아니야. 그렇게. 아니 너야 너는 머리 잡았어. 지금 팔 잡고 안 잡았잖아 그때. 알았어. 칼. 처음에 지자. 어? 지져. 이불 누가 내렸어? 내려. 내려. 네가 내렸잖아. 어? 가보자. 설레 쏘자고. 감독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 최성자 사모님인데 이분의 역할도 지대했습니다. 그때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흉기를 들이댑니다. 목에. 아이고. 움직이면 죽인다고. 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섭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어둠을 더듬어서 5살짜리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그날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방에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5살 아이가 깰까봐 네. 예, 마음 졸여서 그 어머니가 직접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당시 예. 그 아들 깨지 말라고 꼭 안으셨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한 20년 지났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엄청 떨리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제 목에 이렇게 뭔가 와 닿았고 뭐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염려됐던 부분들이 저는 이 사람한테 다 내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어서 가라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5살짜리 아들이 만약에 깨어서 운다면 그래서 범인을 자극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엄마니까 자식을 안아야 됐어요. 그 묶인 그 몸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깨지 마라. 깨지 마라. 제발 자라. 아유. 막했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그냥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날 저희 아이는 안 깼고 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은 밤길을 혼자 못 다녔어요. 아, 못 다녀. 어떻게 밤길을 다니겠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탔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 셋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겁니다. 피해자인데도. 그렇죠. 피해자인데도. 그래서 그 당시 재심을 위해서 발벗고 뜁니다. 야, 어떻게 그러지? 2000년도에 그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에 일부인데요. 재판장님, 저는 처음 범인을 잡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인 범인의 목소리를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범인이 했던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왜 저한테 확인시켜주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범인 잡혔을 때. 결정적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찰들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닌 걸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목소리만 확인시켜줬다면 그 사건은 그때 바로 잡혔을 겁니다. 아닙니다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진범 찾기 네. 위해서 또 이렇게 탄원서 같은 것도 했잖아요. 네. 본인이 엎드리신다고. 네네. 억울한 그 분의 부모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지만 저는 분명히 그 사건에 있었던 피해자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아픈 친구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유일하게 목소리고 그 목소리는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친구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 목소리로. 확신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다. 아신 거예요? 틀려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구나. 아예 네. 다른 목소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부산의 진범 예. 그쪽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녹화 떠는 게 있는데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네. 들으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목소리 딱 들었는데 제가 그날 들었던 그 범인의 목소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울었죠. 그걸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아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뀌었다. 친구들은 네, 아니구나라는 네, 걸 네, 네. 확신을 하셨네요. 그때 그 친구들을 살려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가 부디 엎드려 빈다라고 얘기해요. 부디 엎드려 빕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빛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그 3대 3인조 그 친구들 빛을 보게 해달라고. 좀 바로잡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디 엎드려 빈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그 당시에 검사와 판사는 이 피해자 엎드려 빈다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도 외면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심 청구는 기각당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신뢰가 다. 그 사건은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고 또 범인이 따로 있음이 분명한 사건인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심이 기각당하고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기 복역해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구를 믿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왜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때 그 진범으로부터 자백을 받고 그 자백이 담긴 기록을 본 사람들이 사건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진범 따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은 일단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들까지. 너무나 많은 기득권층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법이란 건 사법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수사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 사법 신뢰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잣집 아들 딸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짓밟아도 저항 못하고 내가 이 사건을 묻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질 이유가 없어라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네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겠어? 그냥 덮어도 그냥 그래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다. 니네들 이것도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2014년, 2015년경에 저희는 재심을 추진했고요. 그때 우리 최성자 사모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없겠냐. 다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서 뭔가 재심을 돕는다라는 사실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다시 나선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선뜻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 또 공권력이 그렇게 잘못을 그냥 묻어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구나. 그렇죠. 또 해봤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곧바로 전화가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자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얘기를 저희 아이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살이 다 될 때까지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변호사님이 찾아오신 날 그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한테 이런 일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했어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했어야지 딱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움직임을 용기를 냈던 거죠. 저는 좀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하지 마라든가 엄마 무섭잖아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이렇게 망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복잡하게 또 얽히는 게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되게 네, 힘든 네. 일이 될 수도 또 있고. 한 번 했다가 한 번 그쵸. 무살 견뎌서 했다가 신뢰를 또 잃었으니까. 예, 예. 정말 아드님도 너무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아드님도 대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범인 이것 때문에 삶이 망가졌는데 이 범인이 친범이요? 진범이죠. 진범?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건은. 진범이랑 지금 악수를.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진범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사람 죄 짓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저-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이분 제가 듣기로는 한때는 좋았대요. 사람 죽였다고 했는데도 풀어주니까. 근데 악몽을 계속 꿨답니다. 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꿈, 네. 만기가 됐는데도 풀려나지 않는 꿈. 때로는 교도소 안에서 그냥 집단으로 그냥 때리는데 맞는 꿈. 이런 꿈들을 계속 꿨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억울하게 옥살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연재 기사를 쭉 내보냈는데 네. 그 기사를 보게 돼요. 범인요? 예. 아.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옥살이하고 그 옥살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고 이분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이제 내달라, 고백해달라,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달라. 네. 하겠다 했는데 또 주저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라는 게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있는데 네. 그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설 수 없죠. 음. 근데 이 피해자 우리 최성자 사모님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래 아직도 믿긴 하지만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의 재심을 돕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겠다라고 한 거죠. 야, 이제 쉽지 않은데. 사모님 이쪽 오십시오. 잠깐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 그렇게는 아 저도 물론 어렵게 왔지만 이분도 어렵게 오셨죠. 그냥 다 내려놓을게요. 서로 네. 저도 좀 많이 내려놓을 거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